여러분. 오늘은 저랑 같이 고1 6월 모의평가에서 29번, 33번에 해당하는 과학 지문을 본문부터 한번 분석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자, 1문단부터 보시면요. 1문단은 지진과 지진파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지진파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다. 자, P파, S파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는 P파와 S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P파와 S파의 특성과 PSC의 개념과 활용 요렇게까지 한번 볼게요. 자,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로, 매질은 그냥 매개가 되는 물질이라는 뜻이라서 결국은 그냥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이 지나가는 물질이 되겠죠. 근데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래요. 매질의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된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진행 방향이 있으면 요게 이제 그 우리 옛날에 뭔가 스프링으로 된 거 갖고 놀아봤죠. 이렇게 밑으로 튕기면은 그 스프링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 밑에서 매질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위쪽에 땅이 우글우글해지지 않죠. 그래서 피파 같은 경우는 그 관측소에 가장 먼저 전달되게 되는 거고요. 관측소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거고, 피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약 6에서 8km지만 진폭은 작아 지진 피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위에 보시면 지진 피해가 나지 않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비교적 작대요. 반면에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 요렇게 흘러간대요. 여기 진폭을 보면 진폭에서 위쪽으로 가죠. 수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라서 좀 더 피해가 크겠죠.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로 전파 속도는 초속 3에서 4km로 P파보다 느리지만 P파랑 S파랑 했을 때는 P파가 더 빠르대요. P파가 더 빠르고 P파보다 느리지만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한다. 요게 P파보다 느리다고 했으니까 P파가 먼저 도착하겠죠?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하겠죠. 요 사이에 그 거리를 PSC라고 한대요. 요 사이의 시간을. 자,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 그렇겠죠. P는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요. S파는 P보다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여기에서 도달했을 때와 여기에서 도달했을 때는 그 차이가 다르겠죠. 진원지와 가까이 있는 거는 P파, S파의 PSC가 별로 차이가 없대요. 근데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지게 된대요. PSC를 활용하면 지진의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대요.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데 그 아까 진동하듯이 가는 P파,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대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대.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P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용대가 있대요. 다시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액체 상태인 외핵은 통과할 수 없어. 그래서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용대가 생기게 됩니다. P파는 멘틀과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P파 역시 암용대가 생기게 된대요. 옆에 그림이랑 조금 같이 보자면 P파의 암용대가 이쯤이 되겠네요. 이쯤이. 그쵸? 요렇게 쭉 진행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굴절을 한번 했으니까 이쯤이 암용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가서 보면요. S파 암용대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고 P파 암용대는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하면서 생기게 된대요.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 밀도가 높아지면은 빨라지고 낮아지면 느려진다. 그러니까 밀도와는 비례관계에 있네요. 높아지면 빨라지고 낮아지면 느려진다. 한편 지진 발생 시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지진파에 대해서 얘기였다면 그 다음엔 다른 얘기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우선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보라색 형광판밖에 없는 거 보이죠?
위에 이 부분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문제, 한마디로 옆으로 가보면은 여기 29번과 30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29번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P파는 진폭 이자가 S파보다 지진 피해가 적은 편이다. P파, S파, 지진 피해는 S파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 되겠고요.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P파 압력대는 지진파가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 생긴다. 이건 S파 압력대가 되겠습니다. S파 압력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S파 압력대가 지진파가 통과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했죠. 액체 상태인 걸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P파는요,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할 때마다 압력대가 생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되겠죠. P파는 통과할 수 없지만 S파는 통과할 수 있는 매질, 액체 매질이 되겠죠. P파와 달리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 P파와 달리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라고 했죠. 얘는 같고 수직이고, 그쵸? 그래서 다 맞는데 정답 3번 되겠죠. 29번에 3번이고요. 30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A를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위에 있는 요 내용으로, 여기 A 부분의 내용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새 관측소에서 관측되었다. 관측소 1에는 P파만 도착했어. 그렇다는 건 관측소 1을 지나는 과정에서, 관측소 1까지 오는 과정에서 매질이 액체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A는 고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왜? P파만 도착했으니까 S파가 막혔으니까 고체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관측소 2와 3에는 P파와 S파가 모두 도착하였다. 그런데 관측소 2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P파, S파 모두 도착했다는 건 B와 C는 둘 다 고체라는 얘기겠죠.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S파는 고체가 아닌 곳을 가지 못하거든요. 액체 상태인 외액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B와 C는 고체가 아니게 되겠죠. 그쵸? 그런데 관측소 2에는 P파와 S파가 한 번씩 도착한 반면 관측소 3에는 P파와 S파가 두 번씩 도착했다. 이 중 C를 지난 P파와 S파가 B를 지난 P파와 S파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요 밑으로 가던 그 P파와 S파가 굴절을 하게 되죠. 여기는 매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B와 C는 매질이 다른데 C에서 먼저 도착했다는 것은 C의 매질이 B의 매질보다는 밀도가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럼 그 밑으로 가서 볼게요. 관측소 2에는 P파가 S파보다 먼저 도착했겠군. 그렇겠죠? 관측소 2에는 P파가 S파보다, 왜냐하면 P파가 S파보다 빠르다고 나와 있었으니까요. 기억하시죠? P파가 S파보다 빠르다. 여기 있어요. P파보다 느리지만 진폭이 비교적 커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는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상태는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른 두 매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상태가 비슷하다면 B도 고체가 아니라는 게 되고, 그럼 여기는 S파가 아예 도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는 고체 매질이 되겠고 A는 고체가 아닌 매질이 되니까 밀도만 다른 게 아니라 상태가 다른 매질을 지나왔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 PSC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의 PSC가 더 크게 나타났겠군. 그렇죠? 여기 보면 거리가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죠. 긴 거리를 갈 때에 PSC는 더욱 커진다. 진원에서 멀수록 PSC는 커진다라고 했으니까요. 3번도 정답은 아니겠죠. 관측소 3과 달리 관측소 1에서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관측소 1과 관측소 3으로 가는 경로의 매질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매질이 A는 고체고 B는 A는 고체가 아니고 B는 고체게 되니까 매질의 상태가 다르고 있죠. 그쵸?
관측소 4회에 도착한 지진파 중 C를 지난 지진파가 B만 지난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C의 매질이 밀도가 높기 때문. 맞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바로 풀리는 문제라서 먼저 풀고 본문으로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지진과 지진파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 밑에서부터는 지진의 예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편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세 유형이 있다. 내진 구조, 여기서부터 내진 구조를 하겠대요. 자,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얘는 지금 건자강이야, 건자강. 건물 자체가 강하게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거, 내진 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건물의 내구력만 높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 발생 시에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너지지는 않아. 왜? 내구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건물은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 자체는 부서지진 않아요. 근데 얘가 많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의 손상이라든지 안에 있는 벽지나 벽 같은 거에 손상은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뭐 자재 같은 거에 손상은 없겠지만 그 밖에 나머지가 다 손상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비해서 재진 구조는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 X자의 재진 장치를 보강하기도 한대요. X자의 재진 장치를 보강하기도 해서 건물 전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래요. 내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대요. 재진 구조가 내진 구조보다는 안전하다. 근데 재진 구조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면진 구조라는 게 나왔어. 앞선 두 구조가 건물이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꾼대요. 주기가 짧을수록 크대. 그래서 길게 바꾸어서 충격을 감소시킨대.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버, 베어링 등을 설치해서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래요.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의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위에 이 내진 설계 중에서 내진 구조나 재진 구조 같은 경우는요, 건물 안에 있는 그 내구력을 높인 거라서 구조에 좀 손상이 가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긴 하더라도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면진 구조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입니다. 아예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3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혹시나 필기를 못한 친구들이나 그림을 좀 따라 그렸으면 좋겠는데 요거 못 그린 친구들은 다시 멈춰놓고요, 필기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요. 31번 문제로 가볼게요.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와 기억에 뭐가 나왔어? 기억에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P파와 S파가 진원지가 멀어질수록 서로 거리가 그 시간적 거리가 더 멀어진다고 했어요. 진원지에서 멀어질수록 PSC가 커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PSC를 측정한 지역보다 진원으로부터 먼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P가 도착하고 나서 S가 도착할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앞에서 먼저, 그러니까 진원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타격을 받았을 때 PSC를 이미 구해놨을 것이고 그 시보다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먼 지역에서는 탐지 후 S파, P파 탐지 후에 S파 도착 전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활용해서 지진을 대비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PSC를 활용해서 지진을 대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인용 문제, 활용 문제인데요. 재진 구조, 면진 구조, 내진 구조를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X자 트러스트 구조 있죠? 요거 보면서 재진 구조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얘는 거의 흔들리지 않아 면진 구조고, 나머지가 내진 구조가 되겠죠. 여기 안에 보강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빗금칠로.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주셔야 되고요. 지진파의 파장이 짧으면 세니까 길게 바꿔서 지진력을 줄이고 있고요. 다는 나보다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이 상대적으로 다가 나보다 많게 되겠죠. 그쵸? 가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라고, 같은 방향으로인데 반대 방향으로. 여기선 반대 방향이라 했는데 진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건물 아래에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 다는 건물 자체의 내구력에 의해 건물이 보호된다. 제일 맞는 말 되겠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정답 3번이었는데 보완하는이 아니라 방지하는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답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러드리자면요. 29번에 3번, 30번에 2번, 31번에 5번, 32번에 5번, 33번에 3번이었습니다. 자, 다 한번 답도 보시고 본문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번에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비문학이나 문학으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